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떠들고 있지 않나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정말 당신입니까?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폭로할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평생 나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들과 부자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부와 성공을 얻은 건 외부 전략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진짜 자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싱거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선정한 슈퍼소울 북클럽의 선정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의 진짜 파워를 모르고 넘어갑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발견한 진실을 여러분께 은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고드립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때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흘러나오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을 불러 이 일 다시 해와 라고 말했을 때 즉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르나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정말 무능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이 생각들과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마치 이것이 진짜 우리인 것처럼 말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나는 사업 실패자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연애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연락을 늦게 주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매력이 없나? 라는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마이클 싱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 목소리가 아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자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누가 그 생각을 관찰하고 있나요? 바로 여기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6만 개가 넘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80%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고 80%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생각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해보세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 실수하면 어떡하지? 모두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승진은 물 건너갔네.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몸은 진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손에 땀이 납니다. 마치 진짜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각만 있었을 뿐이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생각이 불안해해야 해 라고 말하면 불안해하고 화내야 해 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여러분이 이 진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직접 겪은 실패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저는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투자한 돈 2억을 날리고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24시간 돌고 돌았습니다. 나는 무능한 인간이야. 가족들이 나를 실망스러워할 거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 저는 이 생각들이 진짜 제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6개월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실제로 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니까 정말로 실패자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와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포기했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도 지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그 생각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렸죠.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생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을 진실로 믿으면 정말로 사랑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차갑게 굴어도 역시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며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죠. 비즈니스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영업을 못해 라는 생각을 믿으면 고객 앞에서 위축되어 정말로 영업 성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체념하며 살아가죠.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이클 싱어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 관찰자 되기. 지금 당장 이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해보세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갑자기 생각과 여러분 사이에 거리가 생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에너지 해방하기. 마이클 싱어는 말합니다. 모든 경험은 에너지 형태로 우리 안에 저장된다고 말이죠. 과거의 상처, 실패, 거절. 이런 경험들이 우리 마음속에 닫힌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닫힌 에너지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발표에서 실수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닫힌 에너지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발표를 앞두면 자동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불안이나 두려움이 올라올 때 싸우지 말고 그냥 관찰하면서 통과시켜주세요. 아, 지금 불안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냥 흘러가게 두자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싸울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실패 후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이 책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뭐가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망했네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생각에 빨려 들어가서 하루 종일 우울했을 텐데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죠. 아, 지금 망했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흥미롭네.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생각이 진짜로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 놓아버림의 힘. 이것이 마이클 싱거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놓아버림.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아버림을 포기나 체념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놓아버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놓아버림은 현실과 싸우지 않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세상이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로 현실과 싸웁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과 싸운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고통만 더 커집니다. 진짜 놓아버리면 이런 것입니다. 좋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이렇게 접근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에너지를 현실과 싸우는 데 쓰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이 방법으로 사업 실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더니 6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영적 자유의 깨달음. 마이클 싱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자아는 무한한 의식이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생각도, 감정도, 심지어 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인식하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아는 상처받을 수도 죽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이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이 망해도 자신의 본질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들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김대리의 변화. 김대리는 30대 직장인으로 항상 상사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항상 위축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고 있네? 라고 관찰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의에서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요한 프로젝트 리더로 선발되었죠. 1년 후에는 팀장으로 승진했죠. 김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들이 진짜 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사례 2. 박 사장의 기적. 박 사장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80% 감소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죠.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뭘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놓아버린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배달 전문점으로 전환하고 독특한 메뉴를 개발한 거죠. 6개월 후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박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례 3. 이 과장의 연애 성공. 이 과장은 40대 미혼 남성으로 연애에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는 매력이 없어. 여자들이 나를 싫어해. 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관찰하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겼고 상대방을 대할 때도 편안해졌습니다. 6개월 후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진짜 나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나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왜 이 책을 그렇게 추천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 방법을 실험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실망스러워했고 아이들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부끄러웠죠. 그때 제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가장 실격자야. 내가 뭘 해도 안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나를 실패자로 볼 거야. 이 생각들이 24시간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들이 진실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실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챙김이나 명상 같은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해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 누가 지금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그 생각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각하는 나와 그 생각을 듣는 나가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도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흥미롭네. 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생각들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거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니까 그 에너지를 창조적인 일에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실패해도 진짜 나는 전혀 손상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결과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도 실패도 모두 그냥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성공에 집착하지도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로 적용해서 효과를 본 7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번 알람을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1분 동안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세요. 지금 오늘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있네.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요. 생각 관찰에 익숙해지면 이번에는 감정도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아, 지금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불안할 때, 지금 불안함이 느껴지는구나. 기쁠 때는, 지금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이번에는 몸의 감각도 관찰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굳어지죠? 아, 지금 어깨에 긴장이 있구나. 걱정이 많으면 속이 답답해져요?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몸의 감각을 관찰하면 감정의 변화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들어온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나간다. 호흡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놓아버리기를 연습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 생각, 감정이 아니다. 흘러가게 두자.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그냥 흘려보내세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해 보세요. 상사에게 꾸중을 들을 때, 연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 지금 무슨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 를 관찰하세요. 이제 이것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관찰하기. 점심시간에 5분 동안 내면 살펴보기. 잠들기 전 5분 동안 하루 돌아보기. 이렇게 꾸준히 하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특히 부자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그들의 성공 비결은 외부 전략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자유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의 사례. 워렌 버핏이 투자할 때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폭락해도 침착하게 매수하고 모든 사람이 열광할 때 냉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시장의 공포나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명상. 스티브 잡스가 평생 명상을 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직관이 들리지 않거든요. 오프라 윈프리의 힘. 오프라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의 본질은 절대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면의 평화는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일론 머스크의 도전 정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스페이스X 같은 위험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망해도 자신의 본질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내면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연애와 인간관계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내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 차일까봐 무서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앞에서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원리를 적용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아, 지금 거절당할까봐 무섭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그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40대까지 연애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매력이 없어. 여자들이 나를 싫어해 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연애를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관찰하면서 놓아버리는 연습을 했어요.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성과 대화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바뀐 건 외모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 자신이 되었을 뿐이에요. 가짜 생각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나가 아니라 진짜 나 말이죠. 부부 갈등의 90%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늦게 들어오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상대방이 무뚝뚝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 생각들을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법을 알면 달라져요. 아, 지금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지만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돈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거야. 돈이 부족하면 불안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돈을 벌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절박함과 두려움은 창의성을 막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진짜 부자들은 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은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이야.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야. 돈이 있든 없든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집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전한 길만 선택하게 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못합니다. 성공에 집착하면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게 되고 장기적인 비전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내면의 자유를 얻으면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올라요. 고객의 진짜 니즈가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이 원리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는데 그럴 땐 모든 게 막혔어요.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고객들도 제 절박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더라고요. 하지만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고객들과의 대화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했고 창의적인 솔루션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공이든 실패든 내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생각을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흥미롭네.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그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되죠. 제가 아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8살 아들이 있는 가정이었는데 아이가 자주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부모는 매번 화내지 마라고 말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이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화를 낼 때마다 지금 화가 났구나. 그 화를 한번 관찰해보자. 어떤 색깔 같아? 그 화가 몸 어디에 있는 것 같아? 그 화를 안아주면서 고마워라고 말해볼까? 처음에는 아이가 이상해했지만 점점 재미있어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지금 화가 나는데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아, 이 화는 곧 사라질 것 같아요.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 책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현실화된다고 말하죠.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사랑을 원하면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둘째, 집착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 라는 강박이 생기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나요. 마이클 싱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대신 흐름에 맡겨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사실 행복과 평안입니다. 돈도 사랑도 성공도 모두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행복과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 이미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의 소음만 잠재우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명상이나 종교와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명상법은 마음을 비우라, 생각을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억지로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올라오죠. 마이클 싱어는 생각을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찰하라고 말해요.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흥미롭네.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쉽고 자연스러워요. 이 책은 특정 종교나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든 불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무신론자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종교는 믿음을 요구하지만 이 방법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믿어라가 아니라 실험해보라 인 거죠.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이 이 방법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 마음 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40% 감소시킴. 하버드 대학 연구. 8주간의 명상으로 뇌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함. UCLA 연구. 자기 관찰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증과 불안증이 낮음.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마이클 싱어의 방법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 나아져야 해, 뭔가 부족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연인, 더 높은 지위, 더 완벽한 몸,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죠. 하지만 마이클 싱어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부족한 것은 없어요. 더해야 할 것도 없고 고쳐야 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구름들을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걷히면 원래부터 거기 있던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생각과 감정의 소음이 잠재우면 원래부터 거기 있던 완전한 자아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당신은 상처받을 수도 손실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내면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우쭐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둘 다 그냥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댓글에 당신의 목표를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나는 상처받을 수 없는 영혼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우주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책 내용의 5%도 안 됩니다.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적응해 보세요.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읽어보세요. 저도 세 번째 읽고서야 진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생각과 감정의 노예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돈을 벌 능력이 없어. 이런 거짓된 생각들이 만들어낸 감옥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들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들을 관찰하는 순수한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의식은 무한하고 완전하고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단지 그 진실을 가리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구름들을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구름들이 걷히면 원래부터 거기 있던 맑고 평안한 하늘 같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안 속에서 창의적이고 사랑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이 책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만 읽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하세요. 그래야만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